그런데 된 여성에게 가족력 없이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발병되었다는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혜영 원장입니다. 여름에는 맨발에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을 일이 많기도 하고 휴가에 맞춰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네일아트나 페디큐어를 하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사실 그 안에 손톱, 발톱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네일아트 또는 페디큐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발톱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손발톱 무좀으로 내원하시는 여성분들 중에 네일아트나 페디큐어를 지우고 봤더니 평소에 없었던 무좀이 생겼다, 무좀이 더 악화되었다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네일아트나 페디큐어에서 발병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일아트를 하게 되면 손발톱에 햇빛이 차단이 되고 샤워나 물놀이 후에 매니큐어와 발톱 사이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완전히 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좀의 원인이 되는 피부 사상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서 생겼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네일아트 시 사용하는 기구들을 제대로 소독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무좀균이 그대로 옮겨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톱 무좀 치료는 초기에 발견해서 진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네일아트로 손발톱을 가리고 있으면 뒤늦게 발견이 되어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발톱 무좀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를 오히려 가리기 위해서 네일아트나 페디큐어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초기에는 바르는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손발톱 무좀 치료가 가능한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해서 최대한 빠른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약물 치료가 부담이 된다든지 약물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경증일 때 또는 여러 개의 손발톱에 동시에 무좀이 발생했을 때는 비가열성 레이저인 오니코 레이저 치료를 추천드리고요. 생긴 지가 오래되었거나 개수가 많지 않은 심한 손발톱 무좀에는 강한 열 에너지로 무좀균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핀포인트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3주에서 4주 이상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 매니큐어보다는 젤 네일을 선호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젤 네일이 이처럼 긴 유지 기간을 자랑하는 이유는 자외선 UV 램프로 경화시켜서 단단하게 굳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미국 의사협회에서 1년에 6번 정도 15년간 젤 네일을 하며 자외선 UV 램프에 노출된 여성에게 가족력 없이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발병되었다는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손발톱 밑에 생기는 흑색종인 조갑파 흑색종은 주로 엄지 손톱, 엄지 발톱의 흑색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흑색종은 피부 색조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에서 비롯된 피부암으로 주로 UV, 즉 자외선과 관련이 높습니다. 보고에 나온 사례처럼 지나치게 자주 네일아트를 받을 경우 UV 램프로 경화하는 과정에서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UV 광선 노출량이 누적이 되어서 흑색종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사례가 보고된 것이고 특히 조갑파 흑색종은 흔히 발생하는 피부암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손발톱의 흑색 선의 너비가 3mm 이상이고 다양한 색조, 비대칭성,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흑색 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네일아트나 페디큐어로 인한 조갑파 흑색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젤 네일을 지나치게 너무 자주 오래 하시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요. 혹시 모르니 손발톱 주변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거나 젤 네일 시 UV 램프보다는 LED 램프를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즘에는 네일샵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편하게 스티커나 인조 손톱을 붙이는 팁 형태의 셀프 네일 아트나 페디큐어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네일 스티커나 인조 손톱을 자주 탈부착할 경우 손발톱을 손상을 시켜서 무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갈라지거나 들뜨는 손발톱 질환인 조갑 박리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조 손톱과 네일 스티커의 접착제가 우리의 손발톱에 자극을 주면서 들떠서 피부와 분리가 되거나 갈라지는 건데요. 특히 조갑 박리증은 벌어진 손발톱 사이로 세균이 침투해 2차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갑 박리증 증세가 발견이 되면 즉시 네일 아트와 페디큐어를 제거하시고 손발톱 영양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네일 스티커나 인조 손톱 접착제에 쓰이는 톨루엔,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손발톱 건강에 좋기는 하죠. 하지만 해야 한다면 오래 유지되는 만큼 제 것이 손발톱에 자극을 주는 젤 네일보다는 일반 매니큐어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일 아트에 사용하는 도구들은 될 수 있으면 개인 도구나 일회용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지 기간은 일주일 정도만 유지한 뒤 지워서 손발톱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후에 1주에서 2주 정도의 휴식기를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잦은 네일 아트로 손발톱이 얇거나 부러지는 조갑 연화증이 발생했을 때는 2달 이상 충분히 쉴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네일 아트나 페디큐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발톱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